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자력은 흔히 안전하지 않다? 혹은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과연 그 모든 게 사실일까요? 오늘 우리는 원자력 그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따르고 있는데요. 또한 원자력 기술은 친환경적이지 않다거나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고들 진짜 끔찍했잖아요. 근데 원자력 기술은 안전하다거나 친환경적이라는 말도 있던데 뭐가 진짜인 거죠? 사실 국립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원자력 기술과 원자폭탄은 우라늄이 쓰이는 그 농도부터가 다른데요. 원자력 기술에서는 우라늄 농축의 2에서 5%만 사용되는 반면에 원자폭탄은 우라늄의 95%가 농축되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맥주 좋아하시죠? 우리가 먹는 맥주랑 그냥 일반 공업용 알코올을 비교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자력 기술과 원자 폭탄을 같다고 생각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자폭탄은 위험해도 원자력은 위험이 덜하다는 건가요?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보면 원자력 기술은 다른 에너지원보다 사망자 수나 사고 확률에 보면은 확연히 안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석탄은 탄광 폭발 사고 아니면은 탄광 운반소 노동자 질식 사고 등 많은 사망자 수가 따르고 있죠. 반면에 원자력 발전소는 개발 과정에서 사고 날 확률도 굉장히 적고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해도 3세대 원자력 발전소는 석탄 산업에서 17분의 1 정도의 치명률만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원자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인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쓰이는 직접 배출량과 에너지원 자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간접 배출량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직접 배출량만 확인을 해서 풍력 발전기, 태양광 등이 친환경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모두 확인을 해보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력은 직접 배출량이랑 간접 배출량 모두 확인을 해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그래프 속 줄무늬 무늬는 간접 배출량, 단색 부분은 직접 배출량인데요. 재생에너지가 의외로 간접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원자력 기술에서는 간접 배출량과 직접 배출량이 모두 굉장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양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원자력 기술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꼭 필요하겠죠. 그래도 원전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더 안전해질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기존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작은 원자로에 축소해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와 발생하는 전력은 굉장히 비슷하고 또 분산 설치가 가능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SMR이랑 안전이 무슨 관련이 있죠? SMR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가압기,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가 모두 한데 모여 있는 것인데요. 냉각제 펌프가 원래 경남용기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냉각제 펌프가 파열이 되거나 손상이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인데 사실 SMR은 냉각제 펌프가 아예 내부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파열되거나 손상될 일이 굉장히 적어서 10억 년분에 한 번꼴로 폭발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만약 지진이 나거나 전기가 끊기면 어떡하나요? 전기가 끊겨도 우리 SMR에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능동안전 시스템이 아니라 자연 순환이나 공기 등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안전을 지켜주는 피동 안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원이 없어도 자연 순환 원리로 잔여를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 날 확률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 폐기물 문제는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도 문제 아닌가요? 우리 SMR은 폐기물도 해결할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SMR의 유형 중에서 SFR, 소위 소듐 냉각 고속로를 활용을 하면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수거하거나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폐기물 양이 크게 줄어든답니다. 대박인데요? 그러면 경제성은 어때요?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도 작고 건설 비용도 작아서 경제적인 원자로입니다. 아예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력은 화석 연료처럼 소진되는 연료도 아니잖아요. 지금 전력으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한데 SMR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최근에 AI가 발달했습니다. 여러분도 과제할 때 챗GPT 정말 많이 쓰시죠? 근데 이 챗GPT를 가동을 하려면 정말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챗GPT를 한 번 쓸 때 구글 검색할 때 쓰이는 에너지 양보다 10배 가량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SMR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2024년도에만 2조 가량의 투자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러파워도 SMR에 주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AI와 데이터 산업의 발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SK그룹, 그리고 애플 등과 같은 기업들이 SMR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탈원전을 선언을 했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도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재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도 ISMR, 그리고 스마트, 반디, 남냉각 고속로 등 다양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함께 협업을 하여서 SMR 개발에 각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요즘 진짜 말도 안 되는데 SMR 보급되면 전기요금도 좀 안정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SMR이 활성화되면 전기요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안정화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원자력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우리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SMR을 이용해서 더 안전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나중에는 스마트 넷제로 시티까지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이제 원자력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자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잡아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